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내용인데요. 짧게 한번 해보죠.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대표 땐 호남 반도체가 흔들린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김민석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지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그 토론회를 보니까 지금 뭐 ETF 이것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김민석 후보를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느낌이거든요. 많이 몰린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1차 토론회 끝나고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신천지 얘기가 안 나왔다. 1차 토론회에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박원석 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왜 하냐, 서로 도움 안 되는데 안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2차 토론회 때 나왔잖아요. 네. 이 신천지 이 부분은 정청래 후보에게도 굉장히 이 많은 당내에서 반감을 이렇게 심어주는 자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실책했다. 이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에게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음 토론에서 바로 신천지 얘기가 또 불이 붙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양측이 굉장히 세게 붙고 있고 지금 뭐 하나 내가 어느 쪽에서 불리하게 가고 뭐 이런 것보다 나의 지지층, 나의 완벽한 투표층을 더 강하게 결집하겠다. 이 일념으로 모든 걸 던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건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새 후보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먼저 이것을 얘기를 꺼냈어요. 조희대 탄핵.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근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다시 또 이제 민주당 전대에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새 후보 다 공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이게 또 왜 이게 그냥 대두가 되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없어졌잖아요. 네. 다음 타깃은 사법부란 얘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사법장악, 사법부 겁박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포지셔닝을 지금 미리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이런 강론에 대해서는 싸우고 뭐 이론이 있지만 결국 민주당의 다음 행보는 사법부 겁박,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저는 지금 이런 게 걱정되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이제 조요토미 히데요시 또 나와요. 그럼 이게 우리가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좋아요를 눌러야지 이런 걱정들이 또 조금이나 나아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부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결국 국민에게 어필하려면 적이 항상 존재해야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악마가 있고 우리가 네. 걔네를 없애줄게 이 말을 네, 하지 네, 않으면 네. 스스로의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집단 네. 같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문제가 뭐냐면 그 적이 차라리 뭔가 외부를 향하거나 그렇지. 이런 좋겠는데 자꾸 내부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근간들을 적으로 삼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우려가 많이 되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제도를 많이 망쳐놓을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4년은 진짜 좀 너무 긴 것 같긴 합니다. 적대적 공생이죠, 적대적 공생. 이러다가 조국혁신당이 나중에 총선 때 2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새 조국 호남 놀풍이 있을 수 있어요. 요새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기 ETF 때문에 관련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살다 이런 전당대회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합동 연설회에서 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가 음. 둘 다 서로가 당선되면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상대방 윤리위에 심판하겠다. 윤리위 통해서 네. 심판 내리겠다. 이러고 있어요. 보통 그래도 말이라도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의 화합을 견인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서로 간의 예의고 그 전당대회 암묵적인 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존의 공식을 다 깨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나와 경쟁했었던 상대 진영을 무력화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앞날이 굉장히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것만 하고 짧게 맞춰보도록 하겠는데 권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되게 지금 갈등이 엄청 좀 크게 아니면 좀 골이 깊게 지금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다가 우리가 열린 우리당처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진짜 김민석 후보가 안 되고 정청래 대표가 된다고 하면 어떤 대통령 주도로 어떤 정부 여당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과연 이번에 전당대회를 끝나고 정말
다시 같이 정치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나 이걸 걱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도 가장 이제 화제인 게 뭐였냐면 이성윤 후보가 네. 주석 야청 뭐 이런 그거 거를 뭐야? 페이스북에 남겼더라고요. 주석 야점이 뭐야? 네, 그러니까 낮에는 김민석이고 밤에는 정청래다. 호남 민심이다. 네, 그게 호남의 민심이다. 이런 글을 우리 엄마는 그냥 남겼는데, 김민석이던데.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그 호남 당원을 비하하는 발언이래요. 그렇기 왜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간쟁이 이제 같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이게 그 호남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낮에는 뭐 미군한테 이제 치이고 밤에는 또 공산당한테 치였다. 뭐 그런 역사가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호남에 있는 당원들의 아픔을 이용을 하고 비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세게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신천지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말 아픈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꺼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되면 민주당 결국에는 분당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아까 조국 얘기도 하셨지만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계속 어떤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서 뭐 그 김용범을 경질하라라든지 뭐 ETF에 대한 책임론까지 이제 꺼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또한 저는 이제 분당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도 어떤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의 네. 어떤 후속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본인이 또 역할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네. 그때 당신이 뭐 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분당의 후속 조치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분당이 될까요? 분당은 요즘 같은 양당치대가 아니고 굳건해버린 상황에서 특히나 두 당이 다 부자야 지금. 그러다 보면 나가기가 힘들어. 근데 또 정청래 대표나 뭐 이렇게 대선 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차기 대권을 가질 수 있는 대선 주자가 있다면 그 대선 주자를 보고 따라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차라리 조국 혁신당이랑 민주당이 합당이 잘 안 되면 네. 조국 혁신당이 다음 총선에서 호남 돌풍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아니요. 근데 그래서 저는 호남사람들도 아니 근데 이제 두 분이 잘 안 되면 네. 안 된다면 네. 그래서 저는 이 분당 그리고 더군다나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좀 분당은 어렵다. 근데 그 주석 야청을 누가 이성윤 최고 이성윤 최고. 최고. 네네. 아니 그분은 지능적 안티도 아니고 친 정청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주청 야석이라 그래야죠. 요새 여름이라 낮이 긴데. 그러니까 대세는 김민석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서 자기가 그럼 그쪽으로 예. 붙을 지능적인 안티신가? 아니 근데 이게 조금 뭐 분당은 저도 어렵다라고는 네. 봐요.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 내부 구성원들이 그 달달한 여당과 지금 민주당이 네. 이걸 놓고 싶어하진 않을 테니까. 네. 근데 다만 네. 본인들이 원치 않아도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정말 얘기하는 대로 이제 완전히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버려서 근데 진짜 끝나고 나 상대편 다 죽여버리겠다. 죽기 싫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첫 번째로 그러니까요.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물론 김민석 총리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만약에 1위는 정청래가 했는데 선호 투표로 인해서 김민석이 당선되는 일이 된다면 그러면 내부에서 이거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분당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민주당의 내전은 쉽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약간 김민석이 과반 이상 득표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니까. 예.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 차라리 민주당이 좀 하루빨리 그 내분을 봉합하기를 전 바랍니다. 저는 바라지 않아요.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요. 아니 통합돼서 그러면 우리는 뉴스 아이템이 없어. 재미가 없어져.